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일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죠? 네, 뭐가 벌써부터 그렇게 감사한 게 안녕하세요. 네. 비전니스의 호스트 유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창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얼렁뚱땅 시작하는 게 또 맛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처음 시작이니까요. 뭐 어쩔 수 또 이렇게 없어요. 시작하시죠. 네, 좋습니다. 네, 이게 뭐죠? 저희가 지금 왜 모인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비전니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가 보려고 합니다. 비전니스는요, 이제 비전 플러스 비즈니스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평소에 사회에 일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가,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잘 혼합해서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는 그러한 채널이죠. 네, 저를 봐주시고요. 예, 그런 채널이죠. 카메라 인식하지 마시고 미안합니다. 저를 봐주시고요. 예. 네, 그렇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고민하게 됐냐면 주변에 이제 어린 친구들 그리고 제 동료 친구들이 처음 사회 초년생으로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비전니스를 좀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각자 좀 자기 소개를 해볼까요? 아, 그래요? 먼저 소개하시죠. 호스트신데. 네. 저는 뭐 비전니스를 처음 생각한 사람이고요. 뭐 호스트라기보다는 저는 뭐 사회복지를 전공했고요. 뭐 지금은 특별히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비전니스를 위해 사실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을 하고 좀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가졌고 이제 비전니스 시작하면서 다시 직장을 구할 거고요. 아마 뭐 사회복지관 이런 데 가서 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저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누구시죠? 저는 이제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장신대에서 신대원 과정을 하는 신학으로 신대원 과정을 밟고 있는 현재 재학 중인 송창조고요. 네. 직장이라기보단 사역지는 이제 김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중등부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얼마나 되셨죠? 지금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신 지? 얼마 안 됐죠, 사실. 뭐 한 학교 다닌 지는 2년 됐고요. 네. 이제 사역한 지는 1년 이제 막 거의 안 됐죠. 올해 1월 딱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뭐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계세요? 중등부. 예.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안 듣고 계시네요. 집중을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비전니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담아갈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추후로 미루고요. 오늘은 좀 저희가 가져온 질문들을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저희 공통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 크리스천은 왜 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좀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자, 크리스천이 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때 한번 우리 만나가지고 미팅했었을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걸 어떻게 담아내야 되는가,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우선은 이제 저는 이제 전도사니까 어디까지나 전도사로서 이제 모든 그 우리의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성경 내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우리 이제 막 그래요. 어디서 찾아야 된다? 그럼 성경에서요. 막 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저도 역시 성경에서 한번 대답을 좀 찾아봤는데 왜 이래야 되나를 이제 청년들한테 많이 얘기하면 보통 청년들이 어디에서 말씀에서 용기를 받냐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거 되게 많이 의식주. 그쵸? 네. 의식주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앞에 무슨 말씀이면은 이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를 또 이제 바라보면서 그래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전혀 아니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공중에 나는 새처럼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너희로 하여금 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10분 활용해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자체에 처음 창세기 시작 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통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말이 부딪히는 것 모순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땀을 흘려야지만 밥을 먹게끔 되어 있어요.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할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땀을 네. 흘려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늘에 나는 새처럼 이게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제 그 직장을 갖잖아요. 네네. 근데 자신에게 이제 맞는 그 직장을 갖는데 그 직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 살아라. 각자의 그러면 그 어떤 비전을 주시냐가 되게 중요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 일해야 되는 이유죠. 각자의 사명, 소명을 좀 찾아서. 소명이. 예. 이따가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네, 이거는 제 개인 질문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는 그 어떤 부분에서 조금 성경에서 답을 찾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일터 안에서 좀 콜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형제 안드레와 그물을 던지는 중 예수님께서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과 소명의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전니스를 통해 다루고 싶은 것도 뭔가 바울의 삶처럼 성령이 되게 핵심 인물이잖아요. 특히 네. 이제 신약에서 굉장히 많은 편지를 쓰고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성경 안에서의 인물인데 저는 뭔가 바울의 삶도 누군가 다뤄야겠죠. 근데 저희가 다루고 싶은 거는 이제 뭐 루디아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사역자를 돕는 평신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꼭 사역자로서, 꼭 목회자로서, 꼭 전도사로서 일을 하는 것도 뭐 중요하죠. 그건데 이제 그렇지만 또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도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오늘은 저희 둘이 이제 진행하지만 또 앞으로 이렇게 게스트를 많이 모셔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좀 어떤 게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발전이 되었고 또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좀 여쭤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뭐 여러 청년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네. 적어도 뭔가 우리가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난 하고 있는 게 없는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뭐 헌금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죠? 많이 헌금을 네. 하면서 적어도 사역자를 돕고 있고 또 각자의 삶에서도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뭐 정확한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일들이 진짜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 일들이 꼭 필요한 거지 않을까. 뭐 이 결론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네. 교회 안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그러니까요. 빛과 소금이니까. 좀 나가는 게 네. 뭐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삶의 현장에서 그쵸, 그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고 뭐 주일날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일날만 뭐 뜨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렇게 그죠. 현장에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제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질문하면은 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직장 안에서의 네. 그 전도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 사람들한테 교회 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어떻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되게 힘들단 말이죠. 혹시 생각하는 전도 방법 있으세요? 전 사실 제 전 직장에 제가 비영리 재단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같이 계셨던 분들이 일단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분들은 기독교 정체성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뭐 그렇다 믿는 분은 아니셨지만 그 재단 자체가 그 기독교적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저도 저는 약간 직업에 대해서 내가 직장에서 전도를 하려면 좀 필요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직업 의식을 갖고 주인 의식을 갖고 이제 어느 직업마다 좀 헌신하는 직장인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네. 또
남들이 안 하는 선한 모습 그런 것들이 좀 전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저 사람을 봤을 때 쟤는 좀 다르다. 쟤는 조금 예수 믿는 사람이랑 다른가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저보다 더 착해요. 아 그래요? 제가 느꼈던 게 크리스찬들보다 더 깨끗한 사람. 크리스천보다 더 크리스천 같고 뭔가 제가 반성 나는 왜 이렇게 나쁘지? 나 왜 이렇게 악하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약간 많이 보고 배웠죠. 많이 보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고요. 이제 복음 자체에 근데 저는 힘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전도 폭발이나 뭐 전도 캠프 같은 거 갔을 때 이제 노방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도 복음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그 이후로 생기기도 하니까 저 복음 자체도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뭔가 무기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게 저번 학기에 그러니까 3월 정도부터 제가 교회에서 하는 국제 전도 폭발이라는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엄청 길거든요. 한 소책자로 한 50조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게 다 하면 한 1시간 정도 돼요. 그걸 뭐 완벽하게 외웠다는 아니지만 좀 외워가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전할지를 좀 잘 배웠고 원래 목표는 저의 직장에 있는 분들을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으나 뭐 그런 거는 쉽지 않았고 왜냐면 제가 직장 그만두는 바람에 그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전도를 하기가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신 거죠. 뭐 거기에서는 아니었던 거죠. 뭐 그랬기 때문에 못했고 대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특히 믿지 않는 친구를 좀 전도를 하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되게 힘들었고 왜냐면 그 친구가 교회를 온다고 했어요. 온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그 계속 당일날 취소하고 전날 취소하고 이게 3-4주가 이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화도 안 났어요. 처음에 그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얘 진짜 전도해야 되나?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 사탄의 방해가 컸던 것 같은데 결국 그 친구 복음을 전하긴 했습니다. 전했고 그 친구도 거기 이제 질문 중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뭐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런 질문에 친구도 저는 당연하죠라고는 표현을 했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되게 의외네 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또 그래서 그 친구가 그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날요? 네, 예배를 같이 옆에서 드리면서 청년부 예배 드리는데 막 아멘을 저보다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 빈도수가 저보다 잦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감사하다고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시점에는 또 그 친구가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약간 자기가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 교회를 안 나왔는데 뭐 저는 이미 뭐 그 친구한테 어쨌든 복음이 들어갔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직장에서 전도에서 좀 벗어났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는 개인의 그 복음에 대한 어떤 스킬들을 익혀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거 있었거든요. 그 직장 내에서의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거 요즘 MZ 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그 말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저도 싫어했어요. 저도 가자마자 뭐 보고 계시진 않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당연하게 요청되는 곳이었고 근데 약간 기성세대에선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 MZ세대에선 당연하지 않아요. 그쵸, 당연하죠. MZ세대에서는 우리 때부터는 다르니까.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세대 친구들 또 창조 씨와 저를 봤을 때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돈을 벌고 뭐 집을 갖고 결혼을 하고 어려워요. 이런 과정들이 사실 돈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주인의식을 갖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을 갔을 때 모든 이 MZ세대들이 왜냐면 만족할 만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어딜 가든 사실 초년생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요즘은 이직도 잦잖아요. 뭐 맞아요. 1년 내지 6개월이면 많이 이직을 많이 하는데 주변에서도 그런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인 의식을 가져라. 굉장히 올드하고 그러니까요. 엄청 어려운데 굉장히 이거. 예. 제가 말하고 함부로 권할 수 없는 건데 그거.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이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일터에서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 소망이죠. 약간 소망. 저의 가치관. 근데 제가 직접 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 노력은 했으나 그건 이제 지금 그 직장 계신 분들의 판단이 뭐 그죠. 아, 보고 이겠죠. 계시면은 보고 한 번씩, 계시면은 연락을. 연락 주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걸로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가져야 된다. 가져야 한다. 저는 약간 가져라.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거는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네. 충만하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 맡기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직장에 가서 물론 겨우 이거 조그만한 거 내가 뭐 회계 부분 이만큼 팀에 이만큼 담당하는데 무슨 내가 무슨 생육하고 번성하겠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저는 그 직장에서 많은 역할을 되게 했었었는데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네. 어느 직장이든 각자 맡은 역할에서 그런 주인 의식을 가지면 사실 그 관리자가 좋아해요. 너무 관리자가 좋아하고 근데 저는 이 직장이라는 게 결국 뭔가 우리 비전이랑 연결되어 있으면 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면서 주인 의식이 좀 요구되지 않을까. 이거 얘기도 올라가면은 아니 근데 사람들이 이게 저 올드하다고 다 저 꼰대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 그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 의식을 MZ들한테 주인 의식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거는요. 말을 하면은 MZ들은 대부분 이제 그 내가 그 직장의 주인이어야지 주인 의식 갖게 된다는 맞아요. 말이죠. 예, 자영업을 시작한다든가 뭐 맞아요. 그러면 주인 의식 맞아요.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 갖기 어려운 것이 이제 그 시간 우리 시급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간 일한 만큼 돈이 나와야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예, 확실히 그게 나아지죠. 이제 그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물론 저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사명으로 바라보고서 다가서면은 약간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네, 확실히. 그렇죠. 특히나 그 이제 그 저처럼 전도사들 그 제 주변에 전도사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제 사실 그 계약서 그러니까 계약서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제 교회 면접 보러 다니잖아요. 교회 네. 면접 보러 다니면은 이제 거기에서 말해주는 몇 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어야 되고 언제 더 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주일날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일요일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제 토요일에 올 건지 아니면 토요일 외에 뭐 금요일에 한 번 더 네. 올 건지 수요일에 더 올 건지 뭐 근데 그렇게 하는데 진짜 몇몇 교회는 수, 금, 토, 주를 다 부르는 교회도 있어요. 와. 근데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부터 해서 이제 그 거기에 교회에서 사역하는 시간을 다 세보면은 이제 월급을 딱 받았을 때 시급이 안 나오는 데가 진짜 안 많아요. 나오죠. 안 나오죠. 사실상 안 나오는 데도 나오죠.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뜻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이제 그 뜻이 있으니까 좀 아까 말한 그 주인 의식 비슷하게 갖고서 일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렇죠. 거의 저는 뭐, 그게 예. 되게 중요한 게 자발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직장에서 저한테도 욕을 많이 했거든요. 그 주인 의식을 가져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그 말에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100% 동의하고 저도 크리스천으로서 그분이 저희 대표님이 목회자셨는데 저한테 뭐라고 이거는 일이 아니라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이 공감되고 이해가 되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뭔가 저의 어떤 생존 사실상 뭐 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뭔가 그죠. 그런 돈과 어떤 제가 거리가 됐었는데 왔다 갔다 한 4시간 정도. 근데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저는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뭔가 그런 괴리감이 계속 있었어요. 아 나도 제가 근데 억울했던 거는 이걸 하고 싶거든요. 주인의식 갖고 싶어요. 예. 갖고 싶은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을 그만둔 건데 오해하실 수도 있겠죠. 아 뭐 얘는 주인의식을 가질 마음이 없다.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주인의식을 갖고 싶었고 더 잘하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게 좀 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마음이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번에 취직을 준비하면서 다음 취업을 할 때는 어떤 뭐 공고가 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고 내 가치관이랑 맞는지 좀 이런 나 스스로를 여기와 일치시키려는 그런
행동들이 좀 길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발적으로 그런 의식 가지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제 그래요. 우선은 이거는 다음 번으로 넘깁시다. 왜냐면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랑 제가 얘기할 것이 이게 약간 좀 비슷해요. 네. 저희 두 번째로 준비한 질문이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 혹은 이제 잘하는 일을 할 것인가. 네. 하나님이 이것 중에 어떤 것을 기뻐하시냐 이거를 이제 네네네. 얘기를 나누기로 했었는데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던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개인에게 이제 그 약간 달란트라 그러죠. 그 사람만의 그 개인의 개성이나 재미지게 잘하는 것들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이게 발현되기를 바라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뭐 학교 가가지고는 그림 미술 시간에 그렸는데 얘가 재능이 있어. 네, 범상치 않거나 음악 시간에 딱 노래했는데 범상치 않아. 약간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돼서 발현되는 사람은 거의 뭐 몇 퍼센트? 한 2% 뭐 이렇게 일단 되고. 경험의 뭐랄까요 스펙트럼이 전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정형한 또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안 받으셨지만 또 이거 나중에 얘기를 하기도록 하고 어쨌든 이게 뭐 국영수 위주잖아요. 어쨌든 그쵸, 국영수 어쨌거나 사회 국영수. 뭐 미술 해봤자 미술 운동 뭐 그런 음악 이런 느낌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는 이 좁은 나라에 천재가 너무 많다라는 말 혹시 아세요? 네. 네, 알죠. 근데 저는 너무나도 아니고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몇 퍼센트가 재능을 발현해 가지고 얘 범상치 않다. 시킵시다. 그래 가지고 시켰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성공한 애들은 또 그 중에서 1%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실패한 자기의 자녀의 꿈, 이 실패한 아이들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연히 공교육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어디 회사든 취업해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아까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저는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요. 주인의식을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지려면은 이 시간의 시급, 돈, 이 가치보다 조금 더 중요한 가치가 네. 있으면 이제 그걸 지키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 가치를 즐거움으로 찾았어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네. 사역하고 있는데 거의 그 이제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의 교회에서 오라는 시간 외에도 더 가가지고 일부러 준비하고 애들 더 만나고 그러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의 무슨 뭐 개척교회 하는 것 마냥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고 고민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그 제가 너무 즐거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이제 중등부 애들이잖아요. 애들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애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제가 그 스케줄이 오전 2시래. 오후 2시부터 쫙 밤 8시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시간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쫙 달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들이랑 그렇게 하면서. 예. 거기 안에 뭐 이제 찬양팀 연습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있는데 그 준비하는 것들이 다 재밌는 거죠. 네. 제가 즐기면서 해버리니까는 사실 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렇게까지 막 어렵진 않더라고요. 저는. 예. 오히려 막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시간인데 심지어 돈을 준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꽁으로 오히려 거기에 돈을 더 준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즐겁고 이게 또 이제 전도랑 이어지는 게 제가 그렇게 즐기면서 해버리니까 교회 나온 애들도 재밌는 거예요. 전사님 좋고. 근데 그러게 되게 좋은 시너지가 뭐였냐면은 애들이 학교 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재밌다고. 그러니까는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요. 오죠. 네. 그리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요. 네. 그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해 초에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8명인가 넘게 많이 들어왔네요. 10명 정도 이렇게 새롭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수련회 같이 간 애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통하는구나. 일하면서 재밌는 게 통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중등부 애들한테 안 그래도 한창 그 꿈에 대해서 되게 힘들 때잖아요. 네. 많이 자기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럴 때잖아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즐거운 거 해라라는 거였거든요. 네. 너네 하고 싶은 거 해, 재밌는 거 해. 너네가 했을 때 즐거울 수 있는 거 해라. 그래야지 니들이 나중에 후회 안 한다. 예. 똑같이 돈을 벌더라도 누구는 편의점 가가지고 서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뭐 미술을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네. 거기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즐거운 사람이 있고 그림 그리면서 즐거운 사람이 있다. 똑같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둘 다 똑같이 받을 건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는 내가 즐거운가 안 즐거운가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전 그래서 사실 이 질문 들었을 때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할 확률이 높다. 그렇죠. 어쨌거나 뭘 하든 어느 정도 힘든 건 똑같거든요. 네. 어디까지는 또 힘이 되죠. 다 그렇죠. 똑같잖아요. 어느 정도 그 잘할 때까지는 무조건 힘이 다 들어요. 근데 그럴 거면은 기왕 그럴 거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더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뭐 듣고 보니까 저도 사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 게 저도 사실 사회복지를 하게 된 것도 뭐 제가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이 먼저 선의 도우 루자거든요. 뭐 자기소개서를 많이 썼는데 남을 돕는 게 좋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름값은 못해요. 왜요? 이름대로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사실 저는 그 교회에서나 뭐 주변 사람들 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건 너무 제가 좋아하는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봉사활동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굉장히 취약하고 사회복지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막 자신 있게 이렇게 그렇습니다라고 이게 너무 즐겁습니다라고 이야기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버지가 원래 사회복지 교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 같이 조금 더 끌어줄 테니까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사회복지 선택한 거지. 사실 타의적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저도 스스로 즐겁다, 뭔가 사명감 있다 이런 마음을 더 못 가졌던 거거든요. 물론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도 좋아진 것도 조금 있죠. 근데 이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 전도사님, 그러니까 신학을 한다는 거는 좀 분명한 콜링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어느 정도 확신이 남들보다 뭐 제가 사회복지학과 가는 것보다는 뭐 신학을 하는 게 더 확실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뭐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좋아하는 일을 하는 하다 게 보면은 잘하게 된다라는. 네, 그거는 동의하는데 저는 왜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됐었냐면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그 드럼을 전공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드럼 학원 다녀서 중학교 2학년 정도에 이제 조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전공을 해야겠다.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하는데 그 좋아하는 걸 이제 잘하는 걸로 넘어가게 만든 거죠. 잘하는 걸로 해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하기 싫은 거예요. 네. 뭔지 알아요. 제가 연약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경험이 그 한두 번이 한 번 더 있었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제가 진짜 잘했거든요. 네. 뭐 진짜 잘했나? 어쨌든 그랜드마스터였어요. 제가 예. 4,000점 4,200점 가까이 됐었는데 네네. 그때 시즌이 언제였어요? 몇 시즌이었죠? 뭐 한 5, 6시즌? 5, 6시즌. 네. 4, 5, 6시즌. 한참 사람들 많이 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되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고 제가 좋아해서 원래도 게임을 좋아했지만 이걸 잘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4,000 몇 점이면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 업으로 삼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죠. 근데 물론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제가 어머니한테 큰 소리 했습니다. 내가 이 오버워치를 해서 사실 그 중에서 한 100점, 200점만 점수를 올리면은 이제 프로들의 점수였어요. 프로들 점수였기 때문에 500등 안에 들 수 있다. 그러면 나도 조금 실력을 보고 이런 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이거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 예. 한 번만 해보겠다. 근데 뭐 알아서 하래요. 근데 그 얘기를 뱉고 하자마자 점수가 진짜 수직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생각하면서 뭔가 제 스스로는 제가 살아온 삶의 경험에서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걸 잘하는 것을 바꾸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야 잘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극단적인, 그러니까 양극화된 뭐 흑백 논리에 가까운 느낌인 것 같은데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했을 땐 저는 잘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하는 게 제 인생에선 조금 그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괜히 넘겼다가 이 네. 분명 몇 번 콩커를 다치면서 물론 이 비저니스도 나중에 업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일단 좋아하는 일로 시작을 하는 건데 뭐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일이고 예, 예. 어쨌든 제가 추구하는 아직까지 살아온 바로서는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저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약간 그거를 느끼긴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바꾸면은 무조건 그 괴리감이 오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사실 그 크리스찬들이라면은 방금처럼 이제 만약에 내가 나 이거 해야겠다 그러고서 딱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막 이제 막 모든 길이 다 막히고 막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이제 하나님 하나님 막으시나? 그죠 하나님 막으시나? 하나님 막으시나 그러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그게 되게 웃기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정도의 고통, 고난이 무조건 있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근데 뭐 자기가 잘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쉬울 수 있겠죠. 자기가 잘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쉽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잘할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아하는 것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덜 좋아했다. 아니요. 그 무엇을 정확하게 좋아했는지 모르는 거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드럼 치는 거를 네네네.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네. 당신은 어쩌면은 드럼 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좋아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뭔가 다른 걸 더 좋아했을 수도 있죠. 뭐 합주 자체를 좋아한다든지. 음악적으로 리듬이 맞는 것을 좋아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제대로 세세하게 보면은 그럼 누가 알려줘요, 근데 그런 그걸 거? 이제 본인 스스로 알아. 스스로. 아니면은 학교에서 알려주면 너무 좋죠. 음.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트라이하게 해주고 하면 너무 좋죠. 이거에 대한 좋은 예시가 최근에 하나 있었던 게 저희 중등부 애 중 하나가 그림을 그린 애가 있었어요. 네. 입시 미술을 지금까지 했대요. 걔가 지금 중1이거든요. 근데 이제 입시 미술을 초등학교 입시 미술을 해요? 3학년 때부터 했대요. 그렇게 빨리 해요? 네. 그래가지고 작품전도 해요. 자기 작품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잘하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하네요. 하는 애인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최근에 저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3주 전인가 수련회 갔다 온 후니까 저저번 주인가 봐요. 저저번 주에 네.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고민이 있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그림을 너무 못 그리겠다는 거예요. 슬럼프가 왔대요. 안 잡힌대 이게 그림이 잡히면. 그 1학년에 슬럼프가. 너무 싫다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해. 그랬어요. 네, 바꿔도 돼. 괜찮아. 니네 나이 때 꿈 몇 번씩 바뀌어. 괜찮아. 하고 싶은 맞아, 거 그럴 해. 나이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쵸? 그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저는 되게 가볍게 툭 던진 건데 네. 고민을 되게 열심히 했나 봐요. 네. 저거 들어갔으려나?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끊었다가 다시 갈까요? 여기 한번 쳐주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나 봐요. 저는 되게 가볍게 던진 거였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서는 부모님이랑 얘기를 했나 봐요.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네. 그러고 나서 온 답변이 진짜 멋있었는데 그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옷을 자기가 사서 입는데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네. 그리고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타일대로 입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림도 그릴 줄 알고 어느 정도 그리고 옷 보는 눈도 자기가 괜찮은 것 같대요. 그러더니 패션 디자인과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패션 디자인과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그걸 했대요. 그렇게 정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가지고 벽을 부모님이랑 느끼네요.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패션 디자인과를 한번 준비해 보자라고 네.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요즘 좀 이제 진로를 살짝 틀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특성화고 이런 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쵸. 왜냐면 뭐 저 잘 모르지만 왜냐면 이게 좀 확실히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면 그러니까 취업이 목적이고 뭔가 커리어적으로 빨리 하고 싶은 거면 특성화고 되게 좋더라고요. 제 친구들 봤을 때.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선택할 때 폭이 너무 좁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시상 지금 모르겠어요. 저 때는 제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고 그럴 때는 되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승무원을 준비를 하고 싶어 했어요. 네. 승무를 계속 준비하고 싶어 했는데 그 특성화고를 그 친구는 나왔고 다른 친구는 일반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특성화고를 나온 친구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일반 학생은 사실 더 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대학 입시를 마음에 맞는 데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하게 했고 이 친구는 뭐 그래도 자기가 만족한 대학에 간 거죠. 근데 이제 그레이드를 쳤을 때 이 친구보다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약간 현타가 왔대요. 왜냐면 특성화고는 어쨌든 3년 내내 그 어떤 진로를 두고 계속 그것만 하거든요. 뭐 승무원 가면은
뭐 계속 현장 체험을 하고 그거에 대한 뭐 영어를 공부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거에 특성화된 공부들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실력을 다질 수는 있겠죠. 근데 정작 내가 바로 취업이 어려울 것 같고 대학을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때 좀 오히려 한계가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성화가 아니고 뭐 너무 일반고가 갑작스러운 정답이다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그러니까 아니라 뭐 조언을 주고 예, 싶다는 예, 마음보다는 갑자기 네.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꼭 전달하도록 왜냐면 하겠습니다. 너무 그냥 그 꿈을 그냥 네. 쭉 갔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꿈을 바꿨잖아요. 근데 그 뒤로부터 너무 즐겁대요 다시. 네, 기대되고 이제 달려갈 힘이 다시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갑작스럽게 슬럼프가 와서 그게 또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또 살짝 시야 돌리면 다시 그림이 즐거워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되게 단순하게 바라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 부모님도 애를 보면서 되게 단순하게 봐요. 네. 그냥 애가 뭔가 뭐 블럭 쌓기 잘하면은 우리 애는 조립을 잘한다. 기계공학을 보내야 되나? 막 이렇게 보시고 그런단 말이죠. 애는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완성이 된 그것에서 오는 미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한번 잘 파보는 노력들이 개개인 간에 어렸을 때부터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성인이 되고서 늦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좋아하는 거를 일단 뭐 학원을 등록해 본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될까요? 자기가 꾸준하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꾸준히 게임을 해요. 저는 미친 듯이 꾸준히 게임을 하거든요. 네. 게임을 진짜 이 전도사가 이러면 안 되지만 게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괜찮아요? 성경도 보고 말씀도 네, 보고 다 네, 합니다. 네, 다 네, 하는데 네, 그 네. 동시에 거기에 게임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게임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 게임을 하면 게임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스토리가 좋아요. 오. 네, 그 게임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걔네만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전 그 세계관이 진짜 너무 예쁜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게임들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쓸 때도 보통 스토리로 많이 써요. 네. 네, 애들한테 뭐 들려줄 때도 모세 이야기, 룻 이야기, 뭐 지금은 애들 중학생이니까는 그 약간 전체적으로 저는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네. 보는 사람인 거죠. 네네네. 결국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스토리를 좋아하고 해설을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사역자의 길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승이 됐거든요. 자기가 꾸준히 평소에 무엇을 하는가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와가지고 인스타는 볼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와가지고 취미로 하는 거 하나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잠을 좋아하면 어떡하죠? 잠을 좋아한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잠을 템퍼나 좋아하면 뭐 이런 데로 한번 꿀잠을 자는 이부자리 뭐 이런 이런 시몬스 쪽으로 이쪽으로 연구자로. 예. 아니 그 뭐 물론 많이 힘든 요즘 현대 사람들이 많이 힘드니까는 네. 그런 것들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쉴 틈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도 있긴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극소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상 하는 거 한 개쯤은 있을걸요 다들. 예,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는 거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그것만 뭐 예를 들어서 영상 보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꼭 유튜브를 해라 이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그거에 예. 대해서 내가 왜 이걸 좋아하는지 내가 그쵸. 왜 이걸 자꾸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을 해보고 그쵸. 그런 방향으로 좀 인생을 좀 풀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 제가 김경일 교수라는 분을 되게 좋아해요. 김경일 네. 교수님 그 세바시에도 많이 나오시고 근데 정확하게 인문학자셨나 그러신데요.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쇼츠로 봤던 얘기 중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면은 그 감정이 동요될 일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노하면은 그 분노 내가 왜 화났지에 대해서 이렇게 곱씹어 보다 보면은 자기가 정말로 화난 게 그 일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루틴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뉴스를 딱 틀고 씻고 나와서 밥 먹고 집에 일을 나가는 사람이 이게 하루 루틴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요. 근데 이 사람의 루틴 중 하나가 깨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뉴스를 딱 틀고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 뭐 아버지가 채널을 옮기셨다든지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 루틴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네. 원래 샤워하고 나왔을 때도 뉴스가 계속 틀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봤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자기가 그때 아빠한테 화가 나더라는 거죠. 어. 왜 그거 채널 건드냐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채널이 바뀌어가지고 화가 난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로 화가 났던 이유를 자기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보통 씻고 나오면은 그때 날씨 채널이 나오고 있어요. 날씨 뉴스에서 날씨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는 이 날씨를 보면서 아 오늘 하루 뭐가 있겠구나를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을 챙겨가야 될 거고 날씨가 좋다 그러면 저녁에 뭘 먹지를 이제 어디 나가서 먹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아빠가 채널을 옮기면서 그 루틴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예. 날씨를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화가 났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보다 보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삶을 돌아보려는 노력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MBTI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 안에 이제 MBTI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둬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명 MBTI 안에 그 각자 성격들의 단점들이 있잖아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각자 그 단점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T예요. 네. 완전 T야. 그리고 좀 뭐 사람들한테 말을 조금 막 하는 편인 MBTI가 있어요. 네. 뭐 T면서 사람을 조금 뭐 무심한 사람이라고 쳤을 때 그게 MBTI적으로 설명이 되면 그 사람은 그냥 무례해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쵸. 계속.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네. 네. 계속 그렇게 그런 프레임 안에 가둬버리니까 어떤 건강한 대화가 더 안 되는 느낌이 저는 그쵸. 좀 많이 들거든요. MBTI는요, 그게 성격 유형 검사잖아요. 그쵸. 그게 어디까지나 내가 평소에 편하게 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사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모르는 사람과도 얘기하는 게 편해 하면 E가 나오는 거고, 나는 평소에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게 편해 하면 I가 나오는 건데 네. 이게 어디까지나 편한 거지 못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다들 그거를 약간 무기처럼 쓰죠. 그렇죠. 쟤는 ENTP야. 약간 이러면서 얘기하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게 요즘 약간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볼 생각조차 잘 안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미 내가 MBTI 검사로 뭐 INFP가 나왔으면 네. 그냥 난 INFP로 평생 사는 거야라는 맞아요. 어떤 그런 마음이 조금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아무래도 저희가 크리스천 토크쇼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공동체에 되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힘들죠. 이게 분명히 의견이 상충하거든요. 그 안에서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베이스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좀 배려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좀 될까 말까 한 타협점이 될까 말까 하는 부분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고 쟤는 저런 사람이니까 우리는 안 맞아라는 걸 딱 정해놓고 가버리면 사실 대화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힘들죠. 어렵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인간 속성에서 기인된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미지의 것을 되게 두려워한대요. 그것을 기피하고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대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뭘 좋아하냐면 정리하고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이런 네네. 것들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집이 깨끗하세요? 아, 예? 갑자기 근데 예. 저는 저한테는 엄청 깨끗한 집이에요. 그래요? 예. 저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나름 깨끗합니다. 나름 깨끗하죠. 뭐 남자 그럼요. 혼자 사는 거 치고는 매우 집이라는 저는 공간 미지의 공간은 아니잖아요. 예. 아는 공간이죠. 그렇죠? 어쨌거나 그 이제 그 무엇이든지 이제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속성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지금은 MBTI 사실 우리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혈액형 있었잖아요. 예. 저는 공감이 안 되는데. 여기서 연식을 이렇게 그런 건 오케이. 아니고요. 저도 네. 혈액형 많이 했던 그죠. 것 사실 같아요. 혈액형 뭐 궁합 우리 뭐 그거 이름 궁합 그거 해본 적 없어요. 획수로 그쵸 그건 획수로 알죠. 그거 알잖아요. 예, 그것도 뭐 그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다 많이 진짜 했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별자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참고하는 건 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그 MBTI를 이해하면 어쨌든 뭐 그쵸. 적어도 인생의 70% 60%의 대외적인 모습에서는 그게 나타나기 그쵸, 때문에 당연하게 그거는 좀 참고하면서도 내 스스로는 그걸 이제 좀 제한하지 않고 계속 좀 열어가는 방향들이 좋지 않을까. 동의합니다. 더 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좋습니다. 대화를 어디까지 이렇게 이어왔나? 네, 다음 주제를 해볼까요? 네, 다음 주제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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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얘기해 주시죠. 하겠습니다. 대 AI 시대 목회자 사회복지사는 안전지대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자 안전할까요? 어떻게? 저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AI가 이제 이세돌 구단께서 이제 AI를 처음으로 이기신 인간이시잖아요. 예. 이세돌 구단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각광받게 된 게 이제 그 무너지지 않는 AI에게 지지 않는 그 직업군들이 이제 막 사람들끼리 유추하면서 얘기하기를 예체능계가 많이 나왔어요.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은 AI가 절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 깨지지 않았어요? 다 깨졌죠. 그쵸. 예, 이제는 피아노도 AI가 더 잘 친대요. 네. 예, 그 봤어요 혹시 영상 본 적 있어요? 그거는 못 봤습니다. 그 유튜브에 검색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 미쳤어요. 저 그런 거 말고 네. 가장 전 대중적인 거는 AI IU, AI 박효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건 봐도 그러니까 물론 완전 똑같진 않아요. 아직까지 완전 맞아요. 똑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여기까지 왔다. 제 플리에도 있어요. AI 임재범이 부른 그 하이보이. 맞아요. 그거 좋던데. 진짜 좋아요. 그 전 그거. 딘 가수 딘 있잖아요. 노래를 너무 안 내셔가지고 아니, 그니까. 팬들이 노래를 계속 내더라고요. 뭐 하이보이도 마찬가지고 계속 아니, 그런 것도 하고. 브루노 마스도 하이보이 부른 거 알아요? AI가? AI로 해서. 뭐 감스트도 부르고 막 뭐 다 있던데요. 네, 그냥? 그러니까 그 뭐 이게 완벽히 AI가 불렀다라기보다는 물론 사람이 피치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하긴 했겠죠. 네. 근데 그래도 어떻게 큰 폭으로 보면 AI가 맞긴 그쵸. 하니까.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미 졌고 또 뭐 있죠? 그 신학교에 내에서도 그 AI로 인해서 좀 분쟁이 있어요. 대화들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합니다. 네. 어떤 토론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기도문을 쓰는데 AI한테 기도문을 입력을 써달라고 하는 거죠. 네. 어떻게 써나? 너무 잘 쓰던데요. 너무 잘 써요. 본 회퍼 목사님의 신앙에서 뭐 어떤 신학적 그 의견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의 주제를 다뤄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끔 기도문을 좀 써줘. 그러면 그거대로 써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그거 딸깍하면요. 예. 10초 만에. 읽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목사님이 읽는 걸 제가 봤어요. 영상에서 봐봤는데 그분이 이제 이 그 A가 써준 기도문이다. 그러고서 읽었는데 심지어 은혜로워. 네. 저도 그러니까 심지어 은혜로워. 저도 실제로 제가 요청을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니라 좀 이제 힘든 날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챗GPT랑 오늘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거기 안에서 신앙인이라는 걸 밝혔어요. 근데 그러니까 얘가 이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주고 뭔가 조언을 주면서 이거 관련된 기도문을 작성해줄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궁금하니까 그렇게 해줘 이렇게 했는데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와 근데 아니, 그게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출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래서 목회자가 그러면은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네. 저는 그 부분으로 봤어요.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제 목회자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그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성도의 길을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길을 조금 더 잘 걸을 수 있게 부축하는 네. 함께 이제 이고 가는 그런 부축한다.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에 AI가 과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동역자인 거네요. 그쵸. 동역자. 저는 그거는 AI가 대체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개발되어 가는 기술이고 완전치 않은 기술이라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저도 그러니까 로봇 네. 기술이 얼마나 발달하냐에 따라서 전 다를 그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인력을 하나하나씩 대체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뭐 옛날 SF 영화 같은 거에서 봤던 네. 이렇게 걸어다니는 로봇들이 그쵸. 다니고 휴머노이드들이 뭐 네. 우리의 가정 일을 대신해주고 이런 사회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쵸, 예. 사실은 뭐 언제 올지 몰라요. 사실 금방 올 수도 있는데 아직 그런 게 좀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을 다루는 일들, 사람을 뭔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같은 입장이잖아요. 저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쵸. 사람을 다루는 일들은 계속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쉽게 예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목회자가 그런 의미에서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의미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평신도인데 AI가 목회를 하는 교회가 있고 사람인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는 교회가 있으면 난 어디 교회를 갈까라고 고민을 했어. 저는 사람이 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은퇴하고 나서라도 누구한테 기도 받고 싶을 때 저는 AI한테 기도를 받는다기보단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받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그 위험성은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AI가 어쨌든 이게
물론 이제는 계속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없지만 어쨌든 목회자로서 코딩이 된 그 AI면은 예. 제 생각에는 뭔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질 않겠죠. AI가. 그렇죠. 예. AI가 뭔가 망언을 그렇죠. 자기 뭐 그러진 SNS에 않을 망언을 거예요. 해서 예. 뭐 그런 일을 하진 않고 근데 이제 사실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특히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되게 비기독교인 사람들도 관심이 많은 예. 사람이고 실제로도 뭐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 근데 그런 위험 요소는 사실 AI에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뭐 굳이 AI를 선택할 그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분명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말씀적인 해답을 찾고 이런 부분에서는 AI가 탁월하죠. 탁월하죠. 엄청 대단해요. 누구도 이길 수 예. 없지만 그럼요. 그럼에도 그런 걔네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이제 그렇게 두 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그거예요. 걔네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안 죽는다. 예. 죽음 우리가 이제 뭐 종교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사후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이잖아요, 네. 사실. 네. 죽고 나면 뭐가 남냐라는 거죠. 이제 그 기독교를 떠나서 사회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네. 근데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에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네. 누군가에게 죽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사람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안 죽는 사람이 예, 안 죽는 애가 죽는 것이. 예. 안 죽는 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AI가 죽는 이거를 잘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데이터베이스가 망가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는 챗 GPT가 완전히 부서졌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GPT가 죽은 걸로 보냐라는 거죠. 제가 그 관련해서 그 영화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이제 서양 영화가 있는데 미국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휴머노이드로 가정용 휴머노이드로 태어난 주인공이 그 인간으로 점점 변하거든요. 저 그거 뭔지 알아요. 그 부품을 하나씩 예, 하나씩 맞아요. 바꾸면서 바꿔가면서 마지막 이제 심장도 바꾸는데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 죽음을 맞이했나? 어쨌든 근데 예. 그런 상황일 때 예를 네. 들면은 죽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AI는 그런 AI한테 AI라기보다는 로봇인가요? 로봇이니까 네. 그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 게임 많이 한다고. 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로봇 게임 네네. 게임 하나 네네. 있어요. 뭔지 네네. 알아요 혹시? 네네. 거기서도 보면은 그 제일 처음 나오는 사고가 뭐냐면은 그 AI 안드로이드 하나가 자기가 폐기될 걸 아니까는 그 집에 있던 아빠를 총으로 쏴 죽이고 그 딸을 이렇게 인질로 잡고서는 계속 외치거든요. 난 죽고 싶지 않아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AI에게 과연 죽음이 있는가? 이거가 저는 좀 분류가 되어야 됐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이제 AI 목회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죽어야 된다. 죽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처음 충전해서 70년이 딱 7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70년으로. 70년으로. 네. 그러면 70년이 끝날 때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AI가 그걸 죽음으로 근데 죽음이라는 것을 대한 죽음에 대한 정의를 좀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네.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네. 이 영이 있는 네. 거잖아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네, 사람이 네,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생명이라는 것이 AI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네. 사실 우리가 생각도 원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동물이다라고 해서 인간이 가치 있다라는 얘기가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그 생각을 너무 잘하는 AI가 있고 이제는 그 뭐 제 영상을 봤는데 약간 감정을 표현하는 AI 그 로봇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뭐 이건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루기엔 좀 너무 맞아요. 딥한 주제인 이거는 것 나중에 같고요. 교수님을 한번 모십시다. 네네, 교수님을 한번 모셔서 모셔서 얘기를 하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럼요. 재밌는 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이유들로 저는 AI가 목회자를 대체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적어도 제 세대 제가 죽기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죽기 전까지는. 예.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에서 실제로 뭐 아까 목회 현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AI를 많이 씁니다. 사실 예. 뭐 사업 계획서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AI를 사실 도움을 안 받으면 너무 손해예요. 너무 손해고 그 친구들이 잘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구상을 해서 그 정보를 입력했을 때 순식간에 그 많은 정보들을 어디서 찾아서 가져와 주죠. 근데 뭐
모든 대학생, 모든 뭐 직장인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AI를 사용하는 게 좀 지혜롭게 사용하는 게 요즘의 그 빠른 트렌드에서 좀 살아남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도 사회복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결국 사회복지 이제 나중에 또 질문할 거지만 네. 사회복지 안에서 어쨌든 마찬가지로 사람을 다루는 일이란 말이에요. 결국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주고 사람을 직접 만나고 물론 누군 만나고 누군 안 만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역할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가 뭔가 그냥 그런 신앙적 조언을 주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역할이 좀 변경되더라도 그 목회자라는 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단순한 것들은 아마 AI로 대체될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은 네, 그죠. 그런 상담소 같은 건 없어지겠죠. 점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네. 상담소 같은 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반찬 배달이 진짜 아직까지도 복지관에서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인력이 진짜 부족하고 다른 직원들이 직원 한 명이 막 하루에 몇십 개의 집을 들러가지고 아이고. 막 그 지역 안에서 뭐 장애인분들, 노인분들 음식 갖다 주고 하는데 엄청 힘들대요. 저도 봉사 때 해봤는데 너무너무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사실 AI가 있으면 나중에 너무 그냥 너무 좋겠는데. 네. 그렇게 이제 뭐 비용만 된다라고 하면 물건 이제 다 탑재만 해놓으면 알아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대체돼도 좋다. 근데 그러면 일단 적어도 한 명의 사회복지사는 실직을 하겠죠. 2명, 3명의 사회복지사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다. 혹시 그 노인분들이나 이런 게 갖다 드리는데 그 반찬 그거 갖다 드리잖아요. 그 노인분들이 그 반찬 주러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건 어떡하죠?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필요에 따라 다른데 반찬 지원 서비스 겸 그렇게 그분들의 하는 어떤 게 있나? 삶이 왜냐하면 독거 노인 제가 했던 건 독거 장애인이시면서 고령인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갔었었는데 네. 안 그래도 그게 기억에 남는 게 그분들이 사실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사람을 그쵸, 기다리고 사람을 있는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느낌이 있었고 네. 근데 그런 데도 있어요. 안 계셔서 문고리하고 갑니다. 그냥 근데 그런 그러시구나. 부분들은 사실 원래는 그런 서비스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이 다 그런 가정을 방문을 하는 건데 만약에 목적이 그냥 서비스 제공이다. 그냥 뭐 반찬 갖다 드리는 게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하긴 뭐 그렇다면은 저 AI가 확실히 대체할 수 있죠. 인력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렇게 AI가 그 뭐 반찬을 갖다 놓는 것만 해야 되는 그런 집이라면은 오히려 이쪽에서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뭐 그쵸. 좋을 수도 있겠네요. 드론이 발달되면 그냥 순식간이라고 드론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사사사. 복지관마다 하나만 있어도 사실 너무 근데 조금 뭐 기술적으로는 이미 사실 갖추고 있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그것도 뭐 알겠습니다. 10년, 15년 동안은 AI한테는 결여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만의 뭐 그런 게 있나요? 전 아까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회복지사 네. 글쎄요. 그 제 생각에는 그건 이따가 좀 다루면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좋습니다. 개인 질문으로 좀 넘어갈 네, 건데요. 공동 질문이 벌써 다 끝났네요. 네. 시간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다 너무 하고 좋고요. 나면- 네, 오케이. 이제 개인 질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개인 질문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공동 질문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뭔가 그런 것들 다뤘다면 이제 개인 질문은 물론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각자의 그 직장 생활에서 일터에서 어떤 좀 각자 질문이 있고 또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게 서로 있으니까 그런 네. 걸 좀 알아가는 시간으로 개인 질문들을 준비해봤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씩 할까요? 한 개씩 돌아가면서 할까요? 네네. 네, 그렇게 합시다. 먼저 그럼 저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선우 씨한테 할 질문 첫 번째입니다. 현대의 그 사회복지, 아까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현대의 사회복지는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사실 제가 정의하기에는 너무 경험이 적고 네. 그리고 너무 이제 유능하신 분들이 각자 필드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의를 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느낌으로 네네. 좀 얘기를 드리면 저는 그 이용자라고 하죠. 뭐 대상자, 서비스 대상자라고 네. 했을 때 뭐 이게 대상자가 꼭 장애인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비장애인 우리가 뭐 복지라고 생각했을 때
뭐 이번에도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아, 것도 네. 복지의 일환이죠. 엄청 대중적으로 보편적인 복지죠. 그것도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이용자 모두를 포함한 그런 대상자들의 필요와 욕구를 외부의 힘을 빌려서 도와주는 거를 저는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재화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무한대로 생기진 않잖아요. 어쨌든 복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비경제적인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과 반대되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은.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내가 100억이 있으면 그 돈 중에서 1억을 그죠. 100억이 있어야 1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마이너스하는 그러니까 소비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재정과 재화에는 좀 한계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현대 사회복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좀 자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노숙인이라고 했을 때 노숙인들에게 그 계속 뭐 먹을 것을 갖다 드리고 뭐 그분들 살 집을 계속 드리고 그분들의 그렇게 하는 목적 자체가 결국 그분들이 이제 그런 생활을 멈추시고 어떤 그 우울감, 삶에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려놓고 아 이제는 내가 자체적으로 살아봐야겠다. 내가 좀 직업을 가지고 내 가정을 꾸리고 뭔가 다음 미래 좀 결정해 봐야겠다라는 이 결단이 섰을 때 우리의 그 지원이 멈추는 것처럼 좀 그런 방향이 전체적인 사회복지의 방향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현대 사회복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좀 네. 그쪽이 저는 가장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저는 제가 첫 번째 가진 질문은 왜 전도사를 하시게 아까 되는 제가 건지. 거의 초반쯤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고민을 좀 했었던 것 네. 같은데 그 군대에서 제일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절대로 목회 안 할 거다, 목사 안 할 거다 그러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군대 그 안에 말을 하셔서 한 거 아니에요? 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그 말 교회 하셔서. 안에서 하면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말 네. 있잖아요. 그 절대 안 된다라는 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제 배 저는 해군이니까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그 해군 배 타면서 그 몇 명 있었더라? 160명?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160명 내에서 이제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죄송해요. 네. 그 160명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저밖에 없었던 거죠. 와우. 그래서 이제 거의 무슨 확률이 그때 그럴 수가 있나? 진짜 장난 안 치고 배 안에서 그 기독교인이 먹을 수 있는 욕이란 뭐 욕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와우. 막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막 너는 진짜 마리아가 동정으로 임신했다고 생각하냐? 그거 사실 막 이러면서 이러한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 듣고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되게 기분 나쁘고 막 언짢고 그런데 네. 이제 한우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넌지시 그래요. 형 그러다 진짜 벼락 맞아. 제가 막 그랬거든요. 장난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제대쯤 할 때쯤에 이제 느끼게 된 게 이게 약간 이게 바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나가란 말이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를 거기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타지에 이제 전혀 크리스찬 없는 곳에 가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마음이 약간 이런 마음인가? 전혀 자기를 공감해주는 사람도 없고 네.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그 사회 안에서 잘 일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그게 바로 선교사인가?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를 해야 되나? 그러고 생각을 살짝 했어요. 근데 선교사는 뭐 또 뭐 주께서 부르시면 가겠지만은 지금 당장에 저는 이제 선교사보다는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일을 하자라는 생각이 네. 있었죠. 그렇게 해서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서는 일을 하나 시작했는데 그때 했던 일이 이제 그 FD, PD 말고 FD 역할. 네, FD는 뭐죠? FD가 이제 그 이렇게 촬영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촬영하잖아요. 네. 그런 그 촬영한 거를 이제 그 감독님이 촬영하실 때 배우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배우 컨택하고 막 그 배우 리스트 보여주면서 누구 뽑을까요? 막 이러고 있고. 전 스타트업이었거든요. 네. 스타트업이었어가지고 사실 FD인데 그 외에 모든 잡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 시키고 뭐 로케이션 알아보고 뭐 확인받고 전화해서 예약 잡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잡일을 많이 했죠. 연출, 조연출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이 될까요? 좀 다른가요? 약간 달라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저렇게 조명 놓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했었어요. 어. 물론 그 진짜로 전문적으로 FD를 하시는 분들과는 좀 다른 다를 수 있죠. 달랐을 거예요. 스타트업이니까. 저희 스타트업이었으니까 사실 스타트업에서 모든 걸 다 같이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편집을 조금씩 했었는데 네. 편집을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제가. 네. 막 자막 실수. 뭐. 자막 실수 막 자간 틀리고 글씨체 달라지고 네. 뭐 이렇게 난 분명히 프레임대로 잘 잘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튀고 막 이런 게 한 프레임씩 들어가서 튀는 거거든요.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세심한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중앙 맞춰야 되는데 중앙 정렬도 제대로 안 되고 진짜 그때 같이 일했던 분들께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참 이제 일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근데 뭘 알고 하신 게 아니라 가서 배우신 거잖아요. 그죠. 가서 배우긴 맞으면서 했죠. 배우신 예, 거잖아요. 맞으면서 배우긴 했어요. 근데 뭐 그래도 예, 뭐 그쵸. 그러면서 하는데 이제 한 1년 했는데도 그게 나아지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저는 거기에서 그런 일을 잘한다기보다는 같은 팀이었던 사람들을 잘 챙겼어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간에 그 사람들 사이 간에 그 잘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하고 네. 사무실 내에 어떻게 잘 정돈해야 될지 좀 봐보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쪽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전 그래가지고 사실 인사팀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을 좀 보고. 사람을 좀 이렇게 보고. 근데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난 사람 만나는 직업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카메라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 앞에 나와 있는 직업을 해야 되는구나. 네. 약간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 가야겠다. 이제 갈 때 됐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저희 교회로 오신 거죠. 그렇죠. 그만두시고. 그렇죠. 아니요, 그만두기 전에? 아니라 일 시작하면서 같이 왔어요. 이쪽 교회는 일 시작하면서 그런가요? 같이 왔고 그리고 여기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제 같이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래서 진짜 이제 신학해야겠다. 그러고서 영훈교회 1년 다니고서는 일 그만두고 1년 정도 공부하면서 여기 교회 잘 섬기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으로 이렇게 갔죠. 벌써 3년 전 일이네요, 그것도. 와, 근데 진짜 빠르네요, 시간이. 진짜 빨라요, 시간. 알겠습니다. 예. 좋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딨어?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마이크 복사. 좀 똑바로 다시 대주시고. 네, 약간 기울여. 가장 기억에 남았던 봉사 현장. 네, 봉사 현장. 예. 제가 의도치 않았지만 근데 장애인 쪽으로 많이 하긴 했었어요. 뭔가 의도치 않았지만 뭔가 사실 제일 장애인 시설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제가 봉사보다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실습에서의 얘기인데, 전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장애인 복지관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고령 그러니까 고령 지체 장애인이신 어르신들을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반찬 봉사였어요. 반찬 봉사하고 그분들에게 반찬 갖다 드리고 뭐 혹은 가정 방문과 반찬 배달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가서 그분들한테 반찬 갖다 드리고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집이 딱 처음 들어갔는데 너무 삭막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그 바닥을 안 닦은 듯한 느낌 있잖아요. 예. 그게 확 들었어요. 확 들었고, 왜냐면 거기가 다른 뭐 실습 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의 근처까지 같이 선생님이 가주셔서 내려주시고 차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알아서 찾아가라. 근데 진짜 거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그 서대문 쪽에서 그쪽에서 했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경사로가 많아요. 엄청 산으로 된 약간 흔히 말하는 달동네 같이 그렇게 조금 지형이 높은 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주택들이 엄청 모여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계신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반찬을 갖다 드리고 했던 건데, 그분들을 이제 만나러 갔는데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집이 뭐 이렇게 어디 들어가서 어떤 식이냐면 어느 A라는 주택이 있어요. 그 주택을 삥 돌아서 주택의 옆에 쪽문인데 그 쪽문을 열면은 반지하로 가는 길이 나와요. 반지하 길에 들어가면은 집이 1, 2, 3 세 번째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집. 약간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약간 고시원 방 찾아가는 그런 되게 느낌이네요. 힘들었습니다. 되게 힘들었고 저는 서울 촌뜨기여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서울에서만 살아가지고 서울 토박이어서 제가 그런 지형 같은 걸 잘 몰랐거든요. 물론 서대문도 서울이지만 제가 이 동네에 뭐 이렇게 학교만 다니고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아무튼 그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 집이 너무 삭막하고 바닥이 완전 더럽고 제가 듣기로는 그분에 대한 정보는 아들이랑 같이 사시는데 아들이 지금 뭐 아프다고 했나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도 이렇게 씻으신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지체 장애가 뭐 각자 이제 장애가 있는 부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 지체 장애인이라 하는데 네네. 그분은 어떤 장애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허리가 굽으셨던 것 같고 일어나시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누구세요 하시면서 말도 잘 못하셨죠 당연히 천천히 말씀하시는데 아 뭐 저희 어느 복지관에서 나왔어요 뭐 실습하러 나왔어요 얘기하는데 그 막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엄청 좋아하시고 저는 이제 반찬 갖다 드리고 이제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안 된대요. 안 된다고 못 나간다고 뭐라도 먹고 가야지 어떡하냐고 어떻게 그냥 가냐고 해서 제가 근데 그거 거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거절을 결국 했는데 어머님이 뭔가 또 도움이 필요하셨나 봐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원 서비스가 이렇게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도와드리려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좀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이 좀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A 사업이다 했을 때 그 사업을 주관하는 그 기관에서 좀 정해줘요. 뭐 저소득층이고 독거노인이고 몇 세 이상이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그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가 자원개발이 엄청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디선가 뭔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서 연결해드리고 그런 역량들이 좀 필요한데 뭔가 제가 하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뭐 실습생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계속 연락처를 달라고 하시는데 제 연락처를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그 복지관에 연락처를 드렸어요. 복지관에 대한 연락처를 드리고 나왔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떤 할머니 댁에 갔었는데 그 할머니도 자식들은 다 이제 뭐 장가도 보내시고 집도 보내시고 혼자 살고 계셨었는데 그분은 딱 허리가 안 좋으셨어요. 허리가. 그래서 그분이 왜 기억에 남았냐면 어머니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물어보는 거죠. 가정 방문을 하면. 그럼 혹시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해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그냥 난 좀 장 좀 보러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장을 좀 못 봐서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한테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나가서 그죠. 나가서 마트 가서 사면 되니까 그쵸? 그냥. 뭘 먹는다든지 뭐 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뭐 콩나물 이런 걸 산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쿠팡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 쿠팡 어떻게 쓰냐고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복지관에서 뭔가를 오든지 가정에 자식들이 오든지 이런 게 아니면은 그런 루트가 아니고서는 전혀 뭐 할 수 있는 식사를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니까요. 이렇게까지 어려운 분들이 있구나. 지금도 약간 좀 그러니까 소름 돋는다는 게 아니라 좀 너무 막 죄송한 마음. 제가 섭섭한 마음. 이렇게까지 어려운 분들이 계셨구나. 그러니까 고령에다가 그러니까 독거 고령에다가 완전 몸까지 불편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그게 엄청 기억에 남았고 그게 기억에 남아서 그 실습하는 기간 동안에 사업계획서 하나 쓰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사회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 사업이잖아요. 그쵸. 벌려고 하는 게 이윤 창출하는 게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회사업은 그 어떤 그분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 재원을 경쟁을 하거든요. 뭔가 그런 프로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계획서를 써서 뭐 우리가 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사랑의 열매 이런 데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좀 적합성을 판단을 해서 그 기간 안에 괜찮은 데를 조금 기관을 선정을 해서 돈을 주거든요. 네. 거기서 신청한 돈을 뭐 제한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그걸 한번 맞춰서 써보는 게 저희 과제였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그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자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직접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물리치료사랑 그냥 생활체육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자주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없고 몸이 아프시니까
물리치료사를 한테 할 수 있는 좀 이제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교통을 지원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면서 또 이제 제가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같이 있는데 운동을 좀 좋아해서 뭐 지금 했었죠. 예. 했었고 지금 좋아해서 네네네. 그 자격증 따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포츠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홈트레이닝 한참 유행할 때였어요. 코로나 네,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홈트레이닝을 같이 제공하고 오. 뭐 이렇게 그런 물리치료사로부터 치료도 같이 받으시면서 뭐 나중에는 이제 그룹 엑서사이즈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 제가 짰었었는데 뭐 많지는 않았어요 실습생이. 네네. 근데 거기서도 뭐 어쨌든 상을 받아가지고 음. 뭐 감사하게 또 오. 스포츠 스타벅스 한 잔 했고 뭐 뭐 근데 이거 네. 올라가면 또 누가 사업계 뭐 쓰세요. 전 써도 상관없습니다. 전 다 주겠다는 마음이라서 네. 뭐 쓰셔도 되고요. 보셔야죠 여기까지. 네. 보시려면 좀 많은 관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신다면은 그렇다면 네, 뭐 예. 그거 네. 보셨다면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쓰십시오. 사업계획서 예. 쓰시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그러니까 진짜 현실적인. 내가 이 동네 앞에 이 아파트에서 아무리 그 장터를 하더라도 나갈 수 없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 그 힘듦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듣고 보면 진짜 주변에 그렇게까지 힘드신 분들이 있는지를 사실 알기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네. 그런 분들도 발굴하는 과정들도 되게 복잡합니다. 거기는 이제 발굴 관련된 그런 컨텐츠를 그 산업이 네. 거기 그 복지관의 일부 팀에서 그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네. 그 반찬 배달을 하면서 네. 반찬 배달 그래서 많은 이유가 그건데 반찬 배달을 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 그 주민센터에서 네. 독거이신 분들 등록상 독거이신 분들을 리스트를 조금 받아서 그분들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정보를 해서 그분들 연락을 드리고 뭐 원하시면 참 방문하겠다 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뭐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 그쵸. 엄청 중요한 이슈라서 뭐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분들을 발굴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뭐 아니면 주변 반찬 가게에 거기에 뭐 비용을 미리 결제를 100만 원을 해서 거기서 알아서 사용하시게끔 뭐 하시는 거를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았고 네. 상해복지관에서 이게 일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이쪽 교회도 금요일 밤마다 이제 나가가지고 영등포역에서 네네네. 이렇게 먹을 거 저희도 나눠드리는 하죠. 네. 이제 필로스 팀이라고. 필로스 팀이라고 노숙자분들 이렇게 드리잖아요. 네. 근데 사실 노숙자 분들도 물론 많이 힘드시고 그분들도 그런데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 나와 계시면은 이제 그래도 여기저기서 이제 먹을 걸 주러 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오고 네. 자원봉사 팀에서도 물론 오겠죠. 그렇게 해서 와서 먹을 것을 주는데 근데 사실 전 생각도 못했네요. 거기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 계시고 또 지체장애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잊혀지게 되면은 문제가 답이 크겠네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답이 아예 없네. 독거 노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이유가 그분들이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그분들이 카운팅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죠. 네, 알 수가 엄청 큰 없네요. 문제, 엄청 큰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 자녀들과의 관계도 사실 네. 뭐 좋을 수 있겠지만 좋아도 매주 찾아뵙고 그럴 수 없잖아요. 만약에 좋다면은 그런 데 안 사시겠죠. 근데 어쨌든 네. 모시고 사는 건 사실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따로 사셨을 때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사회복지 기관들에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멋있네요. 네. 힘들죠. 결국 그렇죠. 힘들겠어요. 네, 힘들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 볼까요? 세 번째 질문. 네, 세 번째 질문 해야죠. 이제 좋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 드릴 차례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우리 둘 다. 네, 제가 드릴게요. 네. 사역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많은 위기가 다가올 텐데 다가올 미래 중 좀 가장 걱정되는 게 있으실까요? 저요. 본인의 네, 제가 제일 걱정됩니다. 요즘 걱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바라볼 때 이제 아이들을 보는데 물론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은 중등부라서 저 아이들이라고 하지만은 청년부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장년부를 가게 되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그분들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양들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로 보여요. 당연히 사람들로 보는데 근데 사람들보다는 내가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양들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이 인식이 되게 좋은 거죠, 사실. 왜냐면은 그 좋은 인식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중등부 애들 중에서도 꼭 말 안 듣는 애 있잖아요. 말 더럽게 안 듣는 안 애들 듣죠. 있잖아요. 또 그 있단 말이에요. 그 그런 저로 시기죠, 하여금 또. 마음을 제일 힘들게 안 될- 하는. 안 될 시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양으로 보이니까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이에요. 그래도 내 양, 그래도 내 성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보여버리니까는 네. 되게 좋은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마음가짐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은 이들이 다 같이 이제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스월로. 거기서부터 오는 그 뭐 중압감, 거룩한 네, 부담감 이런 게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 쓰는 것도 이제 한 번 더 신경 쓰게 되고 진짜 올바르게 된 설교인지. 그래서 아까 그 GPT AI 얘기했는데 그 사실 저는 설교 원고를 다 쓰고서 AI GPT한테 한번 보여줘요. 그러고서 이게 너가 봤을 때 어떤 거 같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막 이렇게 막 어떤 평가 막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건 평가는 잘 안 보고 그냥 그 평가만 봐요. 이게 신학적으로 옳은가? 그것만 좀 보는데 그런 걸 확인을 미리미리 하는 작업을 하기는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사역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거를 한 60년을 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60년을 계속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60년을 게 더해요? 예. 무슨 5, 60년 90세까지 더 하시려고. 그 5, 6 장기 집권을 하시려고. 60년이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예. 한 50년 그렇죠, 40년 그렇죠. 하려나요? 아무튼, 예. 그 정도 더 농담이고. 하겠죠.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와 이거 참 걱정이 되죠. 제가 스스로 나의 신앙을 위하여서 걱정이 되죠. 예.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예. 고등부 사역을 갔는데 그 찬양팀으로 갔습니다. 찬양팀으로 가서 거기 집회에 참여를 하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그 같이 모두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네. 대부분 뜨겁잖아요. 그쵸, 엄청 그쵸, 뜨겁게 그쵸. 기도했습니다. 뜨겁겠죠. 기도를 예. 하면서 그 목사님이 아니지 전도사님 전도사님. 얘기하셨던 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지만 뭔가 좀 다르게 와닿았어요. 뭔가 진짜 연약한 저를 위해 진짜 예. 이 시간 잠깐이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그분이 얘기하셨던 게 저는 그러니까 목회자와 그 고등부 학생들이 했을 때 네. 서로가 서로를 이제 감시하고 서로가 네. 서로를 이제 너 왜 그쪽으로 가냐 거기 하나님 방향인데 그쵸. 예. 너 왜 그쪽으로 가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말씀 선포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 얘기하시면서 예.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쵸. 생각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조언 드릴 자리는 아니지만 그냥 또 그런 방향으로 같이 그쵸. 중등부 아이들과도 얘기하면은 예. 되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또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지만 또 아이들도 목회자가 정신 못 차리면 그렇죠. 또 뭐라고 해야 본인들이 되거든요. 사실 본인들이 예, 피해 받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좀 뭐라고 하고 예. 그래도 전사님 게임을 좀 줄이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예시입니다. 예시. 제 오케이. 마음이 아니라 뭐 오, 예시로 알겠습니다. 뭐 그런 네.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하면 좋겠다. 네. 근데 그 확실히 그래서 설교 쓰기 전에 항상 그런 기도를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설교 쓰기 전에 항상 하는 기도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이 써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를 먼저 기도하고서 그리고 설교를 작성을 시작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서 진짜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써본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럼 진짜 안 써질 것 같아. 내 삶이 개차반일 때. 내가 이번 주 진짜 내 삶이 이런데 이번 주 막 거의 우울증 환자처럼 우울증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울증 환자처럼 뭐 내내 막 살았는데 패배감에 쩔어 있고 막 그런데 말씀은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적어도 그런 상황인 사람에게 위로를 줘야 돼. 그렇죠. 뭔가 그런 말씀을 전해 네. 되게 희망차고 또 심판이면 심판이고 뭐 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개차반으로 살면은 그조차 힘들지 않을까. 어렵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사실 그 목회자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는 애는 걔가 목회자 되는 거다.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설교 받으면서 막 그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애 거의 없다. 보통 애들은 어디서 은혜 받냐? 목회자의 삶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포인트로 주고 싶었던 건 그거죠.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목회자 너 자신의 삶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그래야지 은혜 받는다라는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 위에서 막 은혜 그러니까 목회자 그 PK라 그러죠. 패스터 키드들이 가장 많이 저도 PK거든요. 네. 가장 많이 실망하는 게 뭐냐면은 단상 위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단상 밑에서 가족으로서의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다른 이 괴리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물론 같으시지만 본인은 같으시지만 물론 같으시지만 그런 경우들이 근데 있다. 아버지도 화를 낼 때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정에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처받을 때가 많거든요, 되게. 아니 아빠 뭐 설교할 때는 뭐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왜 여기 와서 뭐 이러냐 그러면은 아빠 더 화내시죠. 아빠는 그러면은 그거 이제 그죠. 화 더 내시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도 저도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좀 삶으로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삶과 굉장히 나 자신과의 싸움이 진짜 확실히 맞아요. 확실해요. 좀 그게 또 이제 꼭 목회자만의 역할은 또 아니라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뭐 그 사실 목회자로서도 그게 제일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상 인플루언서죠. 그쵸.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세계관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굉장한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어떠하든지 그렇죠. 좀 책임감이 그러니까 남다르긴 하죠. 그래서 그 아까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목회자라는 것이 이제 직업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어쩌다가 사역자 했냐 뭐 이렇게. 우리도 첫 번째 질문이 왜 사역자 했냐였잖아요. 사명과 소명이 딱 떨어지면은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게 되는데 사실 사역자라 그래가지고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다 이제 사명과 소명이 있고. 사명과 소명이 뭐가 다르죠? 그래요. 그걸 말씀을 드려야겠네.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걸 적어왔어요. 혹시 틀릴까봐. 소명은요. 일단 소명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명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가 소명입니다. 사명은요.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일이 무엇인가가 사명이고요. 비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예시가 되게 좋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소명을 받아요. 무슨 소명을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책을 쓸 때 그렇게 쓰거든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 나.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명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명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방 전도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우면서 이방인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이 있고 사명이 다른 거예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모두에게는 그 사람의 소명이 있겠죠. 크리스찬들한테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소명이 있을 거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일을 찾아서 가면은 그게 사명인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해가지고 저는 이제 사역자의 길로 뛰어든 거고요. 이제 선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의 길을 택한 거죠. 택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역시 결국에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일에 대해서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사명과 소명이 있고 그 사명과 소명을 잘 견디려면은 자기의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제대로 서려면은 그걸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자기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은 크리스찬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제때 오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의 그 예배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넘어갈까요? 시간 관계상 넘어갑시다. 세 번째 질문이네요. 사회복지와 교회 내에서의 선교 현장은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저는 제가 이제 일했던 재단이 목회자분이 하셨던 곳이었어서 되게 이거에 대해서 좀 뭐 나름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요. 저는 목적이랑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생각하는데 목적이랑 복음의 유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 두 가지 나누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는 그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걸 되게 높은 가치로 치거든요. 예. 그래서 자아실현, 뭐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아는 흔히 아는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높은 가치들,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것들을 네. 하기 위한 이 단계들 각각 채워주는 게 이 사회복지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교는 사실은 전 복음 제시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음 제시, 네, 복음 전파. 선교라고 하면 우리가 뭐 봉사를 간다. 그런 봉사를 통해서 그쵸. 그 사람들이 봉사가 어떤- 목적은 아니죠, 사실. 네,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데 사실 사회복지와 다르게 목회는 이 선교라는 것은 어쨌든 복음 전도가 목적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결국 선교에서도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마을 환경이 개선되거나 뭐 저랑 같이 선교도 한번 갔다 그쵸, 오셨지만 갔다 왔었죠. 뭐 벽화 그리기 되게 많이들 하시고 저희는 뭐 쓰레기를 치우기도 했었고 네. 뭐 요리 사역을 하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항상 실제로 항상 되기도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결국 그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전도 그쵸. 거든요. 결국에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또 퍼져 나가는 걸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네. 선교를 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를 하러 간다. 그 봉사 흔히 쉽게 얘기하는 게 봉사인데 봉사를 하러 간다 했을 때 우리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진 그렇죠.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제 그 전 기관에서 일을 배우면서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복음은 없어요. 거기에 안에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절대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정체성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랑을 그냥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많은 큰 교회들이 굉장히 지역사회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면서도 복음을 얘기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따라오게 되는 부분도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교가 목적이 사실 교회는 선교가 목적이죠. 교회 그렇죠. 선교가 목적인데 선교 자체가 목적이죠. 근데 만약에 목적을 봉사로 둔다라고 한다면 딱 그 봉사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누구보다 전심으로 누구보다 진심으로 진짜 막 사랑하고 막 불필요한 수고를 더 하게 되고 예. 이런 노릇들을 보였을 때 사실 마음이라는 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뭔가 따라오는 거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확실히 다른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긴 있구나, 확실히. 그 복음이 보여지는가 네. 아니면은 뒤에 감춰져 있으나 존재하는가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또 일을 하다가 본인은 이제 FD로서 일을 그쵸. 하시다가 짧지만 네, 일을 하시고 또 이제 그 목회 현장으로 가시게 된 거고 혹은 이제 신대원에 가시면서 바로 목회 현장을 네, 가시는 맞아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더 많잖아요. 비율적으로. 그런가? 지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어쨌든 예. 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뭐 그 두 개에 대해서 좀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가 사역자로 오신 분들이 있고요. 처음부터 아예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죠. 전도사로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는데 차이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의 질의 차이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넓냐의 차이. 네. 저는 이제 그 아까 스타트업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FD로서 이제 일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좀 직장인의 힘듦을 조금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힘들구나. 아 정말 정말 많이 힘들구나. 저희는 심지어 스타트업이니까 이제 밤낮 촬영계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9 to 6를 최대한 고수했지만 그게 안 될 때가 더 많았거든요. 맞아요. 저는 물론이고요. 저희 공동대표 2명 있었는데 그 대표 2명은 거의 회사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스타트업은 굴러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굴러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아 진짜 이거 대박 힘든 거구나.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풀지 못한 스트레스들이 어디로 많이 발산하게 되는지도 좀 많이 곁에서 지켜봤고요. 어디로 발산하고 뭐 술자리 회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결국 직장 안에서 그렇죠. 예, 직장 안에서 회식 나가고 저는 이제 그리고 또 이게 미팅을 나가더라도 이제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란 정체성이 그때도 확실하게 있긴 했었으니까 미팅을 중요한 팀이랑 같이 미팅을 하는데 그때 이제
회식을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회식을 갔던 적이 있어요. 네. 제 바로 맞은편에 지금 그렇게 앉고 싶었던 건 아닌데 제 옆에 그 공동대표 중 한 명 앉고 제 맞은편에 거기 회사 사장님 앉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쪽 테이블에 그렇게 거물 두 명이 앉아가지고는 제가 고기 굽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짠하자라는 거죠. 술을 안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할게요. 뭐라 하셨어요? 아 제가 종교적 이유로 마시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콜라 마실게요. 그래서 네. 콜라 마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꾸 나한테 한 잔만 하라는 거예요. 네. 대표가 그러니까 이쪽 말고 저쪽 대표가 네. 모르니까 네. 자꾸 나한테 한 잔 하라 그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2차 가는데 2차 갈 때 이제 여기 대표가 저를 이제 좀 챙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빠르게 보내더라고요 회사로. 이 친구는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네. 저희끼리 가시죠. 그러고서는 먼저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빠져버리니까는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다음부터 소통이 안 돼요. 그쪽 팀이랑 네. 잘.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진짜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맞아요. 걸 좀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회식 자리에서 술을 한 잔 했다라는 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지만은 근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훨씬 더 분이나. 이해 폭이 훨씬 넓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쭉 사역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의 가진 장점은 없을까요? 그런 분들이 가진 장점이요? 쭉 사역만 하신 분들 노하우가 훨씬 더 많겠죠. 저보다 한 가지 직종 그러니까 이게 직종으로 보자면 한 가지 직종에서의 베테랑들이잖아요. 네. 계속 일해왔던 같은 연차라고 했을 때. 같은 연차라고 했을 때요. 네. 그래도 저보다 어리잖아요. 저보다 어릴 거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 온 사람이 2년 차면은 그래도 저보다 어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 나이가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겠죠. 그런 모습으로 보았을 때 그것 역시 장점이긴 하죠. 예. 그분들도 아마 이러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네네. 이해를 못한다라는 건 아닌데,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겪어본 사람, 진짜 그러니까 공감이죠, 예, 공감. 진짜 그걸 해본 사람은 그거 알아 이게 예. 아니라 나도 그죠? 그거 겪었었어. 그럼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맞아가 되는 게 다른 맞아요. 거죠. 다르죠. 그런 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뭐 꼭 목회자가 뭘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공감이 진짜 이루어졌을 때 물론 사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물론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쵸.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예. 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도 분명 갈등도 있을 거고 네. 목회자분들끼리도 의견이 다툼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것도 있겠지만 또 막 더 이윤을 추구하고 이런 사회에서의 어떤 그쵸. 부딪힘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예. 뭐 고충이 있고 전 그래서 사실 네. 개인적으로 목회자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목회자만 했다 하시는 분들은 알바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예, 알바라도 뭐 한번. 저도 좋은데 네. 쉽사리 이제 근데 왜냐면 그분들의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도 깊은 뭐 어떤 그 결정체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 뭔가 그 사실 저희가 맞아요. 본질에 확실히. 대해서 다루기 네, 때문에 맞아요. 어떤 이상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방향은 다 이상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순도 높은 결정체들이 나올 때가 분명히 있고 와 이거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런 분들이 뭐 꼭 그렇다는 건 네, 아니지만 그렇죠. 그럴 있어요.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확실히 있습니다. 장단점이 저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있어요. 뭐 어느 쪽이 확실하게 뭐 꼭 이건 좋다, 저건 좋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다 해봤는데 어땠었나요? 재밌어요. 이제 게스트까지 오면은 제가 봤을 때 그 빌리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3시간은 않을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시간 해야 될 것 같죠. 네. 네. 3시간 하고 세팅할 거 생각하면은 3시간 반이나 4시간 이렇게 빌려서 해야 되나 싶기도 네. 하고요. 비저니스는 어떠신가요? 그 이제 스튜디오 비저니스 이제 뭐 사실상 비저니스 오늘은 게스트가 없지만 사실 그 우리 둘이 게스트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오늘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유선화, 사역 중등부 사역자로서의 송창조 이렇게 두 사람의 게스트를 모셔놓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잘 디벨롭 됐으면 좋겠어요. 잘 네. 더 커지고 더
이런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제 저희가 확실하게 고쳐 나가고 뭐 예. 처음이니까 예, 이해를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뭐 문학 신학적으로 발언이 잘못된 저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사실 예. 전 사역하시는 분이 그게 필요했던 제일 이유가 무섭거든요. 예. 저 혼자 얘기하기에는 사실 제가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방어막이 필요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방패막이 어쨌든 그래도 같이 뭐 이해해주시고 또 네, 도움이 도움이 또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쵸, 그래서 많이 자문위원이나 필요하죠. 이런 것들 또 나중에 구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네. 부분은 나중에 더 얘기해 보고요. 그쵸. 다음번에는 아마 게스트를 한번 모셔서 네. 같이 그분의 삶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끝낼까요, 그러면? 처음이니까 자충우돌 많았지만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은 비저니스 에피소드 0 0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전설의 시작이라는 전설의 시작. 제목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전설의 시작 비저니스 네. 에피소드 마무리하시죠. 첫 번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보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네. 컷할게요. 하나, 둘, 셋.